전에 해양수도 정책과가 총괄로 TF가 운영되었고 예. 현재는 국장님께서 TF 통제관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성과 운영의 목적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사실은 이 업무가 여러 국을 달리하는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시민안전실의 원자력 안전과,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의 보건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 우리 국의 수산정책과 진흥과 수산자원연구소가 돼 있어서 일단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TF가 구성되었었고요. 금년 3월달에 구성되었었고 그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20년부터 구성이 돼서 시도 간에 5개 시도, 특히 불경, 제주, 전남까지 그렇게 협업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22년 2월에 시장님 지시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TF를 구성했고 재정비해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21년 4월에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거든요. 예. 11개월이 지나서 TF가 구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시에서 대응 체계가 곧바로 좀 갖춰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늦었다고 판단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제 무게 중심이 약간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방류를 하느냐 마느냐 할 때는 전국 5개 시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이제 저지를 하는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 10월 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개 시도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년 말부터 이제 우리 대내적으로 이래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방류 결정이 시작이 되면 일단은 그 막는 것은 정부의 일이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대응이 문제가 초점이 돼서 더 이제 내부적인 문제로 그래서 해수검사라든지 수산물 안전검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된 겁니다. 얘도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예. 저는 사실 조금 이 대응이 좀 늦었다. 그 이유가 사실 정책결정권자의 지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지시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22년 3월 TF 구성 이후에 7월부터 23년 2월까지 4번의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TF 회의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셨습니까? 그 방사능 측정 결과가 사실은 뭐 용어가 베크렐이라든지 어려운 용어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검사 장비 부분도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시민 토론회라든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기획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진행을 쭉 해오셨어요.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TF가 시민 불안감 해소나 수산물 위축, 소비 대응,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 확대, 강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자라는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저 내용들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시의 입장이 있었으면 통제관으로서 이 오염수의 안정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를 막아야 된다. 우리 시는 반대한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12월부터 우리가 부산시가 주도해서 시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었고, 그 다음에 시장님 취임하자마자 일본 부산 총상안에 우리가 성명서도 냈었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이미 이제 방류 결정으로 가고 하니까 무게 중심이 저희들의 정책 포커싱이 오히려 방류에 집중하는 것보다 방류 저지에 집중하는 것보다 수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검사에 집중하는 게 맞다 해서 포커싱이 이동된 거지 저희들이 뭐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시민안전실에서는 BDI 시민인식 조사 결과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반대 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지만 여기는 부서별 대응 필요사항 등 의견 수렴 반영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BDI 연구 결과도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는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업무 계획입니다. 저기 보시면 주요 업무 성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적극 대응을 꼽았는데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기 나와 있어요. 토크 성명서도 전달하셨고요. 실무 협의도 하셨고요. 저 이외에 다른 행위를 하신 거 있으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류가 시작이 임박하게 되면 수산물 안전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 아니요, 저기 업무 계획에는요 해양 방류 저지 적극 대응이라는 업무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이후에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건데 예. 저 밑에 나와 있는 항들에 대해서 말고 예. 방류 저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오개시도 그 협의회를 계속 활용해가지고 대정부 건의라든지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게 중심이 이제는 더 안전 관리에 초점을 줘야 된다 생각했을 뿐이지 저 부분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예. 자, 2021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요 예. 주요 업무 성과에 해양농수산 업무 성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내용은 빠지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만 업무 계획에는 단 한 차례도 언급이 되지 않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다 한 책자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요. 이 상황이 굉장히 부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면 중요한 업무라고 보여지고 예. 의회에 보고되는 중요한 업무 계획에는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함을 안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저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업무 계획 부분은 정부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뺀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피해 업인에 대한 지원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웠던 게 지금 소비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이게 나오면 오히려 불안감을 더 조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안도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 그래서 그거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업무 계획에 넣지 않으셨다. 예. 그러니까 넣지 않은 것은 예. 사실이죠. 활동은 더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예. 업무 계획에 넣지 않으셨다. 예. 자, 주요 업무 성과를 보시면요.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2021년 주요 성과에 보시면 두 개가 똑같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시기는 달라졌고요. 예.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5개 시도 실무 협의 예. 21년 5월에 3차까지 진행을 한 예. 것으로 표현해지는데요. 오착. 예. 저기에는 표현되지 않았거든요. 예. 업무 보고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하십니까? 아닙니다. 저게 아마 그 제출 시점이 의회 시기하고 다르게 미리 작성하기 때문에 그게 뒤에 시기가 진행된 다르잖아요. 사항이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업무 계획에 저희들이 저는 지금 의회 업무 보고인지 모르겠는 다른 업무 보고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산물 안전 강화라든지 소비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 계획에서 자, 한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보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부산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기존에 업무 관련해서는 해양 방류 저지 적극 대응 21년 4월부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해양 방류 계획 대응 및 시민 소통 확대. 미묘한 변화인데요. 부산시의 기류가 조금 변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누군가의 지시나 의지가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의 판단하셔서 이 업무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저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시사항이라기보다도 아까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뭐 재판단도 많이 들어갔으면 담당 국장으로서 재판단이 많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방류수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한 적도 없고 반대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업무에 대한 무게 중심이 포커싱이 이제 안전관리라든지 소비 촉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했을 뿐이지 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업무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예. 수산업, 부산에 좀 중요하죠. 예. 부산이 가지는 수산업의 의미와 중요성은 사실 거기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숫자만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동의하시죠? 예. 수산물 생산량이나 유통되는 수산물 이 내용들은 국장님의 업무시니까 업무 보고에 대한 것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질문을 하지 않고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부산이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유통량의 56% 정도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수산업 종사자 수만 24,000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횟집, 조개구이집, 자영업자들 다 포함하면 사실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오염수를 방류하면 이분들이 피해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피해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5월 달부터 아까 TF에 경제대책반을 추가를 해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예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화가 되면 소비 위축이 장기화가 되면 저희들이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주도의 경우에 2022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및 조사 및 세부 대응 수립 용역을 진행해 왔고요. 저 내용 중에 보면 어업별 예상 피해 조사 및 예측, 해양수산 분야별, 단계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등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런 선제적으로 피해 예측이나 대응 계획을 수립했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에는 아직 안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금만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경제대책반에서 좀 늦었지만 5월 30일 날 구성됐지만 저희들은 어민단체를 바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수산물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을 직접 협의회를 구성해서 바로 어떤 판매량이 줄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예.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국장님께서도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자, 원전 오염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우리 부산이 입게 될 피해 규모에 대한 세밀한 예측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막연하게 회의에서 나온 수산물 소비 감소, 수산업 영향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표현이 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기업 지원센터, 혁신 지원센터 이런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해양 오염수 방류하고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업무 자체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 예측이 되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대로 추진할 건지 아니면 그 오염 방류로 인해서 수산업 전반의 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 추진 계획도 조금 변경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사업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지금 저희 해양농산국에서 큰 사업들을 국비 사업들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공동어 시장, 스마트 양식장, 뭐 아까 말씀한 시푸드 플랫폼, 그다음에 뭐 수산식품 클러스터, 그다음에 하는데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산 기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해양 오염수 방류하고 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피해 예측이 있었어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방향도 변경을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검토해본 친적이 있으신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과정 중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사실 그런 내용들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사실 의원님 요번에 공동시장에 저희들 555억 그 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변경이 좀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설득 논리가 어민 지원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속도도 더 빨리 해야 되고 사업비도 더 많이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업 변경이 이루어져야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축소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피해 예측이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하든 사업 방향을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가지는 해야 되는데 아직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 국장님이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검토가 아니고 바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예. 자, 방사능 검사하고 계시죠? 예.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를 비롯해서 해양수산부까지 쭉 하고 계신데요. 부산의 해역에서 수산물이나 기준치상의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 시에 따로 있습니까? 예,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정부 매뉴얼인데요. 그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요령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산물 안전성 조사 업무 처리 요령이라 해서 식약처 고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만일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만일의 확률은 매우 적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래도 1%의 확률이라도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국제 기준이 1kg당 1,100베크렐인데 우리나라가 100베크렐이고요. 실제 검출되는 게 1베크렐도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배를 초과해서 100베크렐을 넘어선다면 이 기준상에는 폐기하게 돼 있습니다. 여쭤본 이유는 사실 만이라는 가정을 두기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만 언론 JTBC나 이런 데서 5월 달에 나왔던 거는 방사능 검출 시 매뉴얼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자체적인 매뉴얼이 있는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매뉴얼 잘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것은 자체적이라기보다도 정부 지침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국적인 통일적인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찾아야 되지 않아요? 이게 정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 예, 그 해양과 관련된 부산에서 예.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가야지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그 기준 근데 기준을 그 틀 안에서 근데 이게 기준치를 위반했을 때 폐기 처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폐기 처분을 안 하게 되면은 행정 대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가 더 강화한다 해갖고 그 기준을 더 낮춰버리면 어민 피해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베크렐에 1 이하가 나와 이게 폐기한다 했는데 우리가 0.1 이하로 기준을 낮춰버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건요. 적극적으로 그 매뉴얼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예, 예. 수치를 더 낮추거나 어민들의 배가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린 건 아, 예, 아니거든요. 국장님께 질문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예.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과정 예, 완벽히 한다고 하셨지만 예. 그럼에도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나 예. 그 조금 빠졌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해주시니까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자료 좀 감사합니다. 주시고요. 예. 부장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